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를 해놓고 실제로 그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 회사가 많더라.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공시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자본시장에 그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인데, 회사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해놓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위 공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장사들이 많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 내용이 허위 공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본 기사의 그 제목이 자사주 매입한다더니 양치기 상장사 맞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이 양치기라는 이 단어를 양아치로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신문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나 하고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양아치가 아니고 양치기더라고요. 양치기 상장사, 양치기 소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회사가 자사주,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회사가 직접 그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접적으로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인데, 예컨대 증권사에 그 자사주 그 매입 자금을 주고 증권사 너네들이 알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 자사주를 알아서 좀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기간을 정해주고 이 기간 내에 우리 회사 자사주를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신탁 계약을 하게 되는 목적은 뭐냐? 당연히 그 회사 주가가 좀 부진할 때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좀 받치겠다, 주가를 좀 관리를 하겠다, 뭐 이걸 통해서 주주가치, 또 그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 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엔트가 20년 9월에 자기 주식 신탁 계약 체결, 이런 공시를 냈죠. 그래서 공시를 보니까 금액은 100억 원이고, 9월 10일부터, 그러니까 20년 9월 10일부터 21년 9월 9일까지 1년이죠. 1년 동안 미래에셋대우증권하고 계약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의 목적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은 그 목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가 부양, 주가 관리, 주주이익 제고, 주주가치 제고, 뭐 이런 거를 그 계약의 목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미래에셋대우는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판단에 따라서, 물론 뭐 회사하고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매입을 했다가 또 뭐 팔았다가 다시 매입을 했다가 뭐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고 나서 석 달 뒤에 20년 12월에 SM이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한 취득 보고, 이런 공시를 냅니다. 이 공시를 보면 자사주를 이제 어떻게 쭉 그 매입을 했는지 그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9월, 뭐 10월, 11월, 12월까지 보니까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매번 25,000주에서 한 3만 주까지 쭉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뭐 취득 가격은 대체로 낮게는 한 29,000원대에서 많게는 한 35,000원대까지 주당
총 31만여 주를 취득을 했고 총 취득가액은 99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됐던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실제로 취득을 했습니다. SM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요 지점입니다. 20년 9월이면 요 지점에서 미래에셋대우하고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 구간 9월, 10월, 11월, 12월 이 구간에서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 된 겁니다. 미래에셋이 SM의 자사주를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사주 신탁 계약과 실제 이제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휴캠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휴캠스가 20년 9월, 여기 20년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휴캠스가 20년도 9월에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증권하고, 여기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이네요.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때 이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휴캠스는 한 250만 주, 이렇게 250만 주의 그 자기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1년이 다 돼서, 올 9월에 그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 그 만기에 따른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탁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해지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가, 그 증권사가 그 매입을 한 자사주가 있으면 이 자사주를 그 회사에다가 이제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돌려주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주식을 그냥 그대로 돌려줍니다. 취득한 주식을. 아주 드물게는 그 주식을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기도 하는데,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면 매각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 주식 그 자체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해지 이후에 현금을 반환한다. 굉장히 드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금을 반환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자사주를 취득을 안 했나? 자사주를 취득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현금을 반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 해지 공시 밑에 그 취득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변동 수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캠스는 250만 주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자, 취득한 이 1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취득한 것도 없고 처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250만 7,711주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주의 자기 주식도 취득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휴캠스가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한 게 이 지점이거든요. 신탁 계약 체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할 필요가 없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구간, 부진한 구간, 또 회사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될 주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주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저평가가 될까? 회사가 무슨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할 때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탁 계약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뒤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구간이 지나면서 또 주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조금 그 부진한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진폭이 생기는 구간 말고 이렇게 계속 그 조금 주가가 보합세로 부진하게 가는 이 구간에서는 신탁 대금을 활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그 수탁받은 증권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차후적으로 뭐 차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사주를 한 주도 취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억 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100억 원어치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억 원 할 수도 있고 20억 원 할 수도 있고 30억 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자사주 신탁 계약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런 공시가 나면 호재로 작용하게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데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만기까지 가서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중도에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지가 되고 나면 주식 현물을 회사에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반환하는데,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들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현금 반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반환을 하려면 자사주를 다시 시장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자사주 신탁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이퀄 주식 매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자사주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자사주를 당연히 매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정해진 금액만큼 기간 내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해지에 따라서 자사주를 돌려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소각이겠죠. 그 다음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처분은 그냥 그 외부 투자자나 아니면 시장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임직원들의 뭐 성과급 지급용으로 쓰든지 뭐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쓰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회사가 예컨대 뭐 M&A를 할 때 상대방 그 회사에 그 현금을 주면서 일부는 그 자기 주식으로 대금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그 M&A 대금을 현금과 자기 주식을 믹스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정이 뭐 급하면 뭐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저 회사가 뭐 좀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뭐 현금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자사주 자체를 그 외부에 매각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최소한 보유 또는 이렇게 그 소각을 해서 그 주당 그 밸류를 좀 올려주는 방식으로 주주가치 제고하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하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이제 한경에서 그 양치기 상장사의 사례로 좀 이런 회사들을 좀 예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사주 신탁 계약을 했을 때 신탁 계약 규모가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한 200억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신탁 계약을 하고 해지 시점까지 취득 비율, 그 신탁 금액 대비해서 그 얼마나 그 실제로 자사주를 사들였느냐.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77%,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77%, 뭐 모두투어도 뭐 76%, 셀바이오텍도 뭐 73% 양호한데, 이게 두올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 20억 원을 신탁을 해가지고 취득 비율이 2.48%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캠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주도 사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좀 부진한 회사로 뭐 조선선제? 뭐 이 회사는 한 37% 정도, 뭐 휴네시온 같은 회사도 50% 미만입니다. 43% 정도, SJ그룹도 한 46%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뭐 취득을 하지 않았네요. 미코 같은 경우는 한 81%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신탁 계약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신탁 대금만큼 자사주를 취득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회사와 그 수탁 정보사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주식 매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은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계약 만기 때까지 자사주를 거의 뭐 얼마 취득하지 않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자사주 신탁 계약 공시를 해놓고 뭐 5%, 10% 심지어 단 한 주도 사지 않는 경우는 조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하죠. 예, 좀 그리고 차트를 보면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침체된 구간에서는 저렇게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자사주를 사줬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방치를 했나 하는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괜히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신탁계약 체결 공시를 내놓고 이렇게 주가를 조금 올려놓고 그 돈을 쓰지 않는 데는 뭔가 조금 어떤 좀 나쁜 의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차트상으로 실제로 주가가 계속 어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회사의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보다도 주가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사주 신탁 대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죠. 정말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그것이 위장된 어떤 주가 관리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회사의 어떤 판단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찜찜하게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예시한 뭐 이런 회사들도 제가 그 차트를 일일이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회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자사주 신탁 대금을 증권사에 넣어놨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하지 않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회사도 뭐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 신탁 계약 그 체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